나밖에 없구나. 유치원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공부도 배우고 우리 이제 자연관찰실에 가면 또 재미나요.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관찰실에 가보니 아니 저 포도는 금시 이곳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물씬 향기로운 포도 향기까지 풍겨놓은 것만 같아요. 이건 뭐 사리원의 유명한 경암 포도라나요? 아직 사물현상에 대한 표상이 부족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보다 생동한 표상을 주기 위해서 이 자연관찰실을 꾸릴 때 이곳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작은 가슴에 고향에 대한 사랑도 함께 심어주자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경암 포도는 물론 이 고장에서 자라는 곡식들, 산열매들이 모두 이 자연관찰실에 모여온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막 떠오르는 여기엔 울음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생님이 우리 덕모들에게 추운 겨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에요. 진짜 같아요. 이렇게 치마에 매달린 거드름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우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보다 높아지고 풍교육 내용에 맞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더 잘하자면 그들에게 사물현상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관찰실들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농작물들과 과일들, 지어 여러 가지 동물 표본들까지 가져다 놓고 어린이들에게 생동한 직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연관찰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저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참된 욕군들로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곳 교양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양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보다 새롭고 참신한 교육 환경을 어린이들에게 마련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자그마한 유치원이지만 그 어떤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교육 수 있었습니다. 여긴 진흥놀이실입니다. 지금 이 의사놀이실에선 시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시범 수업을 통해서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그들이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인가 서로 토론하고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교수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달라진 새 교재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시범 교수는 교양원들에게 구합니다. 이번 4월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교육 방법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곳 교양원들은 짧은 기간에 새 교재에 대한 직관물들을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동심적이면서도 생동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롭게 발전된 교육교양을 이용할 교편물들을 한 달도 되나마한 기간에 만든다는 것이 결코 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크나큰 온정을 베풀어 주신 순간 후대간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잠을 새워가면서 교품물들도 만들었고 또 새교수 준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는 전반적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통합교육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기 위해 애쓰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 지난 기간 이 유치원 어린이들은 전국적인 예술 축전들과 뛰어난 전 어린이들의 경연들마다에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 내용과 환경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아이들의 작은 꿈 거의 하나 키워주기에 아이들은 사랑 담아 정을 담아 우리 유치원이라 부르며 참말 좋은 유치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이들을 제일로 위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운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해주신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 계시오. 유치원은 아이들의 노랫소리,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 퍼지는 행복의 열함입니다.
아내들의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고 시냇가의 버들개지가 탐스럽게 움트는 화창한 봄날, 내저국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고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커가는 일요일의 아침, 훌륭하게 꾸려진 공원에서 모두가 기쁨에 겨워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지만 한 노인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우리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그 배고 치는 청년들 속에 우리 선장녀석도 있시다. 아직금 지금 높이 날아오는 공을 이시다 까는 거이 바로 우리 선장녀석이다. 우리 선장녀석이 반늑대롱복을 쏘기 때문에 뭘 쏘는 저거 해방 전쟁의 시기 절들이 만행 자료를 오늘 학급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나는 우리 고향 땅에서 벌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삼삼이 또 이렇게 서두를 땐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구역 외성동에 사는 김효난 전쟁 노병이었습니다. 노래에도 있지만 그의 고향은 정달새가 정달의 나라이고 어국빛과 무르익는 강서구역 삼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지존놈의 모순꾼 자식으로 태어난 그의 아버지 어머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어서 인해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도 그처럼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오목한 시련은 고향 땅과 공부밖에 모르던 그를 원수 경멸의 길에 영약 떨쳐 나서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적들과의 가열처절한 전투로 고향에서 보내오는 부모 형제들의 편지는 그에게 언제나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고 사랑하는 고향 땅을 한 몫을 더 굳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면당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온 한 장의 편지를 받은 그는 전선 원호에 앞장섰을 부모 형제들의 모습이 금시라도 보이는 것만 같아 서둘러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순간 그의 온몸은 삽시에 굳어졌고 가슴은 찌르는 듯 쓰리고 아팠습니다. 전선에서 보내온 동무의 편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을 기대 글로 적기에는 너무나는 꼭 소식을 전해야겠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동무의 어머님을 비롯해서 맏형님, 삼촌 등 16명이 1950년 10월 24일에 적들에게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쓰러진 부모님들과 고향 사람들의 원한을 1000배로 복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금시라도 피를 토하며 쓰러진 어머니가 땅을 차고 일어나 내 아들아 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부르짖는 듯 싶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의 피가 끓어버렸습니다. 원수들에게 피살된 부모, 형제, 친척들의 원한을 꼭 갚아달라고 한 면당위원장의 절절한 부탁을 그는 심장으로 새겨안았습니다. 미대 살인귀들은 그의 부모, 일가 친척까지도 인민군 후방 가족이고 모범농민이었다고 무참히 학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제 살인귀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는 김효난 전쟁 노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21명의 일가 친척을 학살한 내용을 알고 싶어 그와 함께 수산리 계급교양관으로 취재길을 이어갔습니다. 전하의 그 나날로부터 세월은 반세기 이상 흘러갔지만 우리는 면당위원장이 미제 살인귀들에 의해 학살된 부모 형제들과 고향 땅 사람들의 피 원한을 꼭 풀어달라고 절규하던 경쟁이 들려오는 듯하여 수산 땅을 자주 찾곤 한다는 김효난 전쟁 노병. 우리가 그와 함께 찾은 수산리 계급교양관은 이것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천추에 용납 못할 살인 악마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대고 절규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우리 수산 땅을 강점하고 미제야 계급적 원수들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김진묵의 가족 37명을 이렇게 야수적으로 생매장에 삭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에게는 내가 제일 막내입니다. 당시 1950년도 6월 10월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정진 고급대학교 2학년이 되기다가 책본을 책상 위에 놓은 채 신을천년에 천원에서 전선에 나갔습니다. 1951년 과학군대에서 고향에 편지 하나 보내서 내가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달도 안 오고 7월달도 안 오고 8월 14일에야 이 편지가 왔는데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서는 안 오고 그때 당시 면당 위원장에서 나에게 편지 왔습니다. 예, 아마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면당위원장 동지로부터 편지를 받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학살됐는가 하는 사실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손자 손녀들이 그때 당시 학살 경우에 대해서 대적으로 알고 싶어 하기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당시 미지아 계급적 원수들이 김준묵 노인의 집에서는 3명의 아들을 군대 내보내고 둘째네 집에서는 2명의 아들을 군대 내보냈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군대 나갔으니까 전선문호도 잘했고 또 집안에 당일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질빨개의 가족이라고 해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37명이었는데 그들 다 끌어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매장에서 학살했습니다. 그때 4살짜리 철없는 아이가 놈들이 훅을 막 끼얹으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서 안 보인다고 엄마를 찾으면서 구덩이 밖으로 막 기어올라왔습니다. 그때 놈들은 생매장터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지고 구덩이 밖으로 쭉 끌어올렸습니다. 아이의 입에 흙을 한삽 쓸어넣어 새까맣게 찔겨 죽게 한 다음에 아이의 시체를 이 구덩이 안에 다시 던져 넣어주면서 너희들도 빨리 이 시체나 받아안고 조순길에나 가보라고 짓거려대면서 가족 친척들을 야수적으로 다 생매장에 삭살했던 것입니다. 평산여성이라고 가족이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나갔고 놈들이 끌어왔는데 이 장소에서 그때 놈들이 이미 생매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평산여성이 여고 하니까 이리떼처럼 달라붙어서 평산여성을 질질 끌고 가서 나무에 비끄러맨 다음에 국부에 말뚝을 받고 낫으로 가슴과 배를 갈라서 처참하게 삭살했던 것입니다. 정말 미지아 계급적 원수들이 김준묵 노인의 가족 37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모든 참관자들이 원수에 대한 1100배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들을수록 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올 적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왜 할아버지가 개국투쟁의 전초선에서 자기의 한 생을 다 바쳤는가를 다시금 우리 후대들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모 친척을 다 잃은 그를 따뜻한 사랑의 한 품에 안아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한쟁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극진히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불빛 잠꼬리를 걷는 우리의 귓전에는 전쟁 노병의 말이 금시론 듯 쟁쟁이 울려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잊지 못할 것은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던 변당위원장의 증오와 복수에 찬 목소리. 수산 땅의 영혼들이, 아니 억울한 이 땅 우리 부모들이 복수를 부탁하며 피타기에 절규합니다. 미제는 승량이, 미제와는 한 하늘을 이고 절대로 살 수 없다. 세월은 흘렀어도 산천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미제 야수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수자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미제를 깡그리 쓸어버린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지고 쓰라린 피의 교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귀중한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괴뢰패당이 세월에서 벗어나보려고 도발적인 북풍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괴뢰보수패당이 북풍조작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역적패당은 온 남조선이 초상집이 된 속에서도 북이 언제든지 핵시험을 할 수 있다느니 핵시험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느니 하면서 북 핵시험 위협설을 악랄하게 떠들어대고 있는가 하면 괴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대변인 같은 병신짝들을 내세워 그 무슨 한국 주도의 통일이니 북은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는 극악무도한 느낌 없이 죄쳐대고 있다. 괴뢰 군부 것들은 북무인기 소동을 벌리다 못해 변소 문짝을 무인기라고 내들었다가 만 사람의 조소를 자아냈는가 하면 극히 도발적인 대북 5단계 군사 전략이라는 북침 각본을 공개하며 대결과 전쟁 책동이 있다. 특히 군부 깡패 불안당들은 최대 열점 지역인 조선 수역에서 매일과 같이 초연을 벌려놓던 끝에 정상적인 경계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선들과 중국 오선들을 향해 총포 사격을 가하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은 북이 세월호 참리, 대남 선동을 강화하여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느니 선거 개입 시도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터무니없이 괴뢰 보수패당의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 소동과 도발적 광란이 이른바 북풍을 조작하여 세월호 참사로 격앙된 민심의 분노와 각계층의 반정부 투쟁 기운을 약화시키고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현 위기를 모면하며 보수 세력을 규합하여 지방자치제 선거 정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선거 때마다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선거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북풍 조작 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괴뢰 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최근 연간이 많아여도 2010년 6월 지방자치제 조선소에서 연이어 감행한 군사적 도발행위, 2012년 4월 괴뢰 국회의원 선거 때 벌여놓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 재판 노름, 그해 12월 괴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조선 전국을 일대 소용돌이 속에 목남 순회 상봉 담화로 공개 소동 등은 괴뢰 보수 패당이 북풍을 조작하여 선거에 써먹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작동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지금 박근혜 패당은 여객선 침몰 위기에 빠져 있으며 경로한 민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하여 야만적인 살인 무리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기세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그러하여 정권의 운영이 위태롭게 되자 북풍 조작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괴뢰 패당이 모략적 정체가 다 드러난 북풍 소동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 각계층은 당국이 북풍 조작으로 세월호 참사 위기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북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 상습자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간 북풍 조작 책동을 강력히 규탄 배격하고 있다. 괴뢰 패당이 북풍 조작으로 여론과 민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괴뢰 패당이 북풍 조작 책동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스스로 될 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박근혜 패당의 북풍 조작 책동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 우리의 주권과 영역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무섭게 분출하는 남조선 민심은 박근혜 패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적의 무리들은 온 교례와 전 세계의 저주와 규탄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변인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떨쳐나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하자. 모두가 돌체나 철의 질적으로 하자. 사회주의 협동철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를 발표하신 쉰돌스테이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해 농사의 순종의 하나인 모내기부터 제철의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 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농업 부문을 주타준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당면한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하자. 적기에 하여야 한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올해 봄 때까지 실하게 키워내야 한다. 모내기에서 중요한 물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올해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4월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조건에 맞게 변모의 생육과 영농작업 수행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타선하여 모내기의 모든 공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 자신이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전국 농업부문 분저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사회주의 농촌 대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어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풍년가을을 펼쳐놓을 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알곡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 식량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본보기 농장들이 모내기에서도 앞장설 뿐 아니라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다른 작업반과 분조들이 전형 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모내기 전투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모내기에 떨쳐나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질적, 양적으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